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한 닥터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다다규입니다. 오늘은 라이브지만 라이브가 아닌 방송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 진행을 해서 과연 이 방송이 잘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녹화로 합니다. 지금 사실 눈썹도 없고 새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트레스예요. 다이어트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 현재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3S입니다. 슬립, 스툴, 그리고 스트레스. 잘 자고, 잘 싸고, 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지만 결국에는 체중 조절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항상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라는 부분에 있어 저희가 식욕이 증가하는 사람도 있고 식욕이 감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도 어떤 스트레스에 따라서도 우리 몸의 반응이 좀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뱃살을 찌게 만든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스트레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욕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술과 담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 두 가지가 다른데요.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지만 단기적으로 쾅 하고 내 스트레스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 나를 갑자기 쫓아온다. 혹은 갑자기 뭔가 나한테 날아온다. 이렇게 해서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막 소리를 질러서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 결국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고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는 저희가 만성 질환이 꾸준히 길게 거의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질환들이잖아요. 재발을 잘하고. 근데 만성 스트레스라는 것도 한 번에 쾅 하고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리 지르는 것도 한 번만 들으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지만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맨날 소리 지른다. 혹은 뭐 직장에서 누가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한다. 막 날 갈군다. 이러면은 당연히 만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때 결국 두 가지의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급성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망가거나 싸워야 된다. fight or flight인가? 어느 순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싸우거나 도망가야 된다라는 신호가 나타나는데 그게 교감신경, 부신수질 쪽으로 영향이 가서 아래에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테스토스테론, 옥시토신 같은 걸 분비를 시키고 만성 스트레스 반응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부신피질 반응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식욕을 증가시키는 애들이 있고 감소시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식욕을 감소시키는데요. 만성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초기에 가장 처음 자극되는 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녀석은 식욕을 감소시키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콜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경우는 식욕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식욕 증가만이 아니라 저희가 식사 패턴에 변화를 미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스트레스 자극으로는 이제 섭취가 감소하는데 장기적으로 같은 스트레스 노출됐을 때는 먹는 양뿐만 아니라 고에너지 식품, 당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죠? 막 이제 물론 매운 거 땡기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막 스트레스 받고 나면 치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초콜릿이 땡긴다. 혹은 저희가 진짜 막 프라푸치노, 단 거, 단순당 이런 게 막 땡기기 시작하는 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유발 시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결국 지방과 당이 많은 음식 그리고 같은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열량이 훨씬 더 많이 함유된 고밀도 식품을 땡기게 되고요. 야채 섭취 감소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만성 대사질환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만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1도라고 하더라도 진짜 1도라고 하더라도 쭉 있다 보면은 차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하루에 딱 50에서 100칼로리가 스트레스를 유발 시기로 인해서 섭취가 증가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장기적인 영향은 비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내가 섭취량을 50에서 100칼로리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당연히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 스트레스 반응 같은 경우는 막 스트레스 받으면 두근두근하고 막 혈압 오르는 거 느껴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혈압과 심박이 상승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위장관 운동이 저하가 됩니다. 사실 싹센다의 효과 중에서 위장관 운동 속도 저하가 있어요. 그래서 위식도역류를 일어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포만감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빠르게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그런 효과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게 조상님들이 대대로 이어온 반응을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 몸은 아직도 바뀐 걸 몰라서 조상님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 죽을 일에 대해서만 이제 반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근육, 심장, 뇌 이런 쪽으로 혈액을 주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장관 운동 속도 저하되고 그리고 당연히 소화시키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식욕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장관 질환 자체도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속 쓰리고 왜냐면 혈류가 감소하면서 이런 점막에 대한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운동을 덜 하면 역류가 더 쉽게 돼서 위식도 역류 증상도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만성 스트레스 반응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섭취하는 식품 자체가 변화하고 양도 증가하고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있는 게 저희가 콜티졸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내장 지방, 인슐린 저항성 이런 부분과 대사 질환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뱃살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찌게 만든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내가 꾸준히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것도 참 슬픈데 말씀드렸듯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내가 복부 비만 증가와 연관성이 높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사실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수면 장애가 유발이 되면 수면 장애 자체만으로도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된 비만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또 생기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뱃살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도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입이 터진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들이 더 먹고 싶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주치의 선생님도 항상 스트레스를 강조하는 건데요. 근데 이때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내가 바꿔나가야 될지를 조금 고민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상황에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을 바꿔볼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마다 사실 기분 나쁜 상황은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결국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다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상황도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의 가장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 두 가지가 결국 이제 가족들과 예를 들어 불화가 있었을 때 불화라기보다도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부모님과 뭐 잔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때 사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각각의 대처 방법이 다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운동 있죠. 그리고 뭐 목욕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듣는 거, 그리고 사실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썼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도 저는 계속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 같은 경우도 진짜 할 정신만 들면은 딱 하고 나면 정말 먹을 거 생각도 안 나고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아지는데 생각보다 이게 극심한 충동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머리로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뱃살 찌는 거를 제가 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스트레스 많이
는 상황 자체가 전쟁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몸에서 전쟁이 났는데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저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전쟁이 나면은 고에너지 식품들을 막 비축하잖아요. 그 막 이 코로나 때 처음에 막 음식물 부족한 거 아니냐 하면 다이제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저도 사실 다이제를 좀 사놨었는데 결국 먹지 않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런 식으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 이제 뱃살 타파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한다부터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다다기현이고요.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 스트레스 잘 관리해서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잘 이렇게 조절하면서 내가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스트레스로 방향을 바꿔나가면서 우리 건강해요.